광대 축소술을 하지 않더라도 네. 광대 지방 흡입을 하면 네. 이 광대 부위가 좀 이렇게 슬림하고 작아 보일 수 있나요? 저는 광대 이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쪽은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어떤 분들은 저 광대 살이 너무 많아요 하면서 이제 병원에 내원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여기 이렇게 꼬집습니다. 꼬집어 이렇게 꼬집으면 뻥튀기가 되는 거죠. 살의 두께가요. 곱하기 2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손가락으로 한번 눌러보세요. 이렇게 눌러보면은 살로부터 시작해서 반골궁이라고 하거든요. 피부가 이렇게 덮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눌러보면은 대충 이 피부 표면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두께가 어느 정도 될지 대충은 감이 오시죠? 제가 봤을 때는 평균적으로 한 4mm에서 5mm 정도, 얇은 분들 3mm, 그리고 좀 두꺼운 분들은 한 뭐 5mm 정도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광대 수술을 하시게 되면요, 이 광대 진짜 뼈를 잘라서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는 좀 많이 밀어 넣는 경우에는 4mm 정도 밀어 넣거든요. 그래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정말 많이 들어가는 건데, 이거를 흡입해서 넣는다고 하면은 한 1, 2mm, 1mm 정도 들어가는 건데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요? 많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효과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폭신폭신하면서 좀 이게 좀 두꺼우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측정하실 때 이렇게 핀칭해서 찝어서 측정하지 마시고요. 손으로 이렇게 눌러서 한번 측정을 해보시는 게, 네, 상식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이게 그러네, 뭐 이거 흡입해서 뺄 정도는 아니네. 그러니까 광대 수술을 고려하시는 게 어찌 보면은 그게 더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지금은 옆광대 설명해 주신 거고 음. 앞광대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살이 많으니까 흡입하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앞광대는 흡입 많이 합니다. 앞광대도 많이 흡입을 하고요. 저는 여기 부분은 자주 저도 하는데, 이제 이 부분의 흡입은 광대 수술을 하시게 되면요, 뼈 이동 자체가 안쪽으로 밀리게 돼 있어요. 그럼 이쪽은 얇아지잖아요. 근데 피부 자체가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되죠. 근데 팔자주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거는 바리케이트예요. 절대 이 피부가 팔자주름 안쪽으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살이 여기 고이게 되거든요. 이런 경우는 흡입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방 이식하신 경우, 앞볼에다 지방 이식을 했었는데 대부분 이제 오시는 말씀이 앞볼에다 지방 이식했는데 흘러내려서 여기가 있다. 아니죠. 흘러내려서 거기가 있는 게 아니라요, 진짜 여기 맞았기 때문에 여기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역광대 얘기 하다 말았는데, 역광대는요 흡입해도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정말 좀 폭신폭신한 분들이 있고요, 광대 자체 뼈 자체가 높이 위치되어 있는 분들이 조금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좀 폭신폭신한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는 네, 흡입해도 됩니다. 네, 조금 하면요 또 은근히 또 괜찮은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누구한테나 적용되는 경우는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여기 살을 뭐 흡입해서 좀 빼고 싶습니다라고 병원에 내원하신 분 100명 중에 두세 명 정도밖에 케이스는 없었어요. 그러면 광대 지방 흡입의 정확한 부위가 예. 어디인지 김영준 뉴라인에서 하는 네, 뭐 원하시는 부위는 저희 병원에서는 그냥 이렇게죠.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흡입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제 제일 많은 건 여기. 네. 이건 뭐 앞볼이라고 얘기하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두 가지 케이스가 제일 많다. 첫 번째는 광대 수술하시고 나서 살이 이쪽으로, 이제 여기가 들어가니까 이쪽으로 앞으로 밀리니까 여기 흡입하고 싶은 분들 첫 번째. 두 번째는 지방 이식하신 분들. 네,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웃을 때 여기가 볼록해서 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거는 저는 그런 분들은 수술을 잘 안 해드려요. 왜냐면은 그 당연한 거, 웃을 때 여기 이렇게 웃을 때 이렇게 되는 게 뭐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 되게 컴플렉스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거 무슨 수술 받거나 이식하신 분들 것도 아닌데 그냥 앞볼이 이렇게 된다는 거는 눈을 깜빡했을 때 눈꺼풀이 다친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죠. 웃을 때 당연히 앞볼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잘못된 건 아니니까요. 네. 그럼 광대 지방 흡입을 할 경우에 그 빼낼 수 있는 지방량이 얼마나 되는지. 아주 소량이에요. 아주 소량이고요. 그리고 특히 앞볼 같은 경우에는 뭐 빼낼 때 저는 보통 2번 나눠서 빼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뺄 수 있는 양이 좀 제한적이에요. 한꺼번에 그러니까 무작정 많이 뺀다고 또 결과가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지방 흡입이라는 거는 어느 시점에 시술자가 수술을 멈추는가도 굉장히 중요한 수술 성공의 요인이 되거든요. 그 앞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저희가 마취를 하고 어느 정도 나왔을 때 지방이 노란색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노란색으로 나오는 게 이제 처음에는 시작을 하니까 잘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조금씩 줄어요.
그러다가 약간 피가 섞인 이제 지방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저는 그 타이밍에 보통 멈추거든요. 그 타이밍에 보통 멈추고 그래도 뭐 많이 줄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자분들한테 한 번 더 합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수술 전에 미리 한 2번을 하겠다고 미리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적절히 하는 게 좋겠죠. 네. 그리고 이식 많이 하신 분들은요, 이게 좋아지는 게 보이시나 봐요. 저도 뭐 물론 보지만은 또 아주 본인만 아실 수 있는 변화지만은 굉장히 만족도는 높으신 편에 속하세요. 그래서 많이 하신 분은요, 9번까지 하신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렇게까지는 하실 필요 없어요. 네. 그러면 네. 얼굴 지방 이식 과교정을 해서 네. 그럼 얼마 후에 지방 흡입을 할 수가 있나요? 보통은요, 몇 년 지난 다음에 오세요. 처음에는 다들 뭐 이게 잘못된 게 잘못된 건지 아니면은 이게 내 얼굴에 어떤 좀 미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을 하신 다음에 오시니까요. 보통은 뭐 언제라고는 잘못됐다기보다 이제 슬슬 이제 좀 만족을 못하는 경우가 있거나 혹은 그런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수년 뒤에 오시더라고요, 보통요. 이제 정말 이식하신 게 좀 그러시다면요, 뭐 한 3에서 6개월 정도 있다가 네, 하시면 괜찮습니다. 광대 지방 흡입에 부작용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앞광대 지방 흡입하고 역광대 지방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이 역광대 지방 흡입은요, 보통 이제 거의 그런 케이스는 없는데 반지하까지 이제 지방 이식을 해갖고서 이제 지방 제거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이식 잘못되고 혹은 이거 좀 두꺼워서. 근데 저는 딱 한 케이스 경험을 해봤는데 이쪽 지방 흡입하다가 이쪽으로 올라가는 그 안면신경 하나가 있거든요. 눈썹 이렇게 그 움직이는데 필요한 거.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떨어져요. 눈썹 올리는데 좀 불편하다고 환자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3개월 정도 있다가 다시 회복되셨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회복된다 말씀드리고 수술하고요. 아주 드물어요. 역광대에서는 그런 눈썹 움직임에 약간 불편함이 몇 개월, 수개월 지속될 수 있다. 그러면 누구한테는 다 나타나는 건 아니고 좀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고요. 앞볼은요, 처음에 다 빠지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몇 번을 나눠서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린 것도 앞볼을 너무 많이 빼려고 하다 보면은 좋은 결과 나올 수 있고 좀 울퉁불퉁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번 나눠서 하시는 게 균일하고 잘 빠지는 데 도움이 되지 한꺼번에 너무 다 빼시려고 하시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보통은 그 간격은 4에서 6개월 정도 있다가 두 번째 시술 받으시면 됩니다. 네, 끝이에요? 네, 크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